오늘의 주제는 1920년 말 세계를 강타한 20세기 최악의 경제 위기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불황기 대공황입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해 은행의 파산, 실업률 급상승, 물가 하락 등의 사건들이 이어졌으며 종래인 인류 역사에 끔찍한 흉터를 남긴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미국사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위기라 할 수 있는 대공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선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광란의 시대라고 불린 1920년대 호황의 시기로 말입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 아시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영화의 주인공 개츠비는 막대한 부를 쌓고 엄청난 파티를 벌이는 등 당시의 호화로운 경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I'm Gatsby. 이때가 바로 미국 경제 호황기의 절정,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호황을 불러온 건 역설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초기, 미국은 참전하지 않은 상태로 중립국으로서 연합국에 대규모 전쟁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당시 전쟁은 주로 유럽 대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럽의 생산시설들이 파괴되는 동안 미국은 생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은 막대한 부를 쌓은 채권국으로 탈바꿈하며 영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종전 이후에도 미국은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가정용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라디오 또한 대규모로 보급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포드와 GM, 크라이슬러 회사들이 시장에 가성비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며 1919년 670만 대에서 1929년 2300만 대까지 자동차 보급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외의 문화도 크게 변화했는데요. 전쟁의 아픔을 씻어내려는 움직임으로 더욱 활발한 문화 활동이 벌어졌으며 특히 재즈 문화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경제 호황은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GDP 증가에 기반한 현상이었지만 낙관적인 심리가 지속됨에 따라 실제 경제 상황을 뛰어넘는 소비와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그런 경향성이 잘 드러났는데요. 당시 주식시장은 꺼질 줄 모르는 호황기를 겪고 있었고 은행은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도한 낙관 심리가 사람들의 소비와 지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욕구를 더욱 부추겼고 이는 끝내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1924년 10월 24일) 일명 검은 목요일은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붕괴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시장이 전날 종가보다 11% 낮게 개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에 사로잡힌 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주식시장은 3년 동안 하락을 지속하여 고점 대비 약 89% 하락하게 됩니다. 주식시장 붕괴로 시작된 경기의 하락은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이어졌습니다.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미국의 GDP는 약 30% 축소했습니다. 실업률은 1933년 24.9%까지 상승했으며 약 1283만 명의 실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할부로 산 자동차를 팔고 무료 급식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던 은행들마저 도산하기에 이르렀고 4년 동안 약 9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는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은행들의 도산은 이웃 나라들에게 이전에 빌려줬던 차관의 상환 요구로 이어졌는데요. 그 상환 요구에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막대한 배상금 지불의 의무에 놓여 있었는데요. 배상금 지불을 위해 과도한 화폐 발행을 했던 탓에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은행들의 차관 상환 요구가 이어지니 독일은 말 그대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실업률은 급증하기 시작했고 1933년엔 실업률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크게 줄어들었고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1930년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제정으로 인해
무역 전쟁이 촉발됨에 따라 해외로 수출하는 경로도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독일의 국민들은 정부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급진적인 정치 세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32년 나치당과 공산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이듬해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개츠비와 히틀러, 얼핏 보기에는 관련이 없는 인물 같지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과관계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현상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 오늘의 사건이 미래의 다른 사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다른 지역에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말이죠.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하고 공부할 때 특정한 결론을 갖고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만 알던 대공황이 히틀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흥미가 생겨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알아갈수록 인간의 행동은 시간 주기의 차이는 있지만 특정한 패턴을 반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호황 시기에 형성된 미국 내 소득 불균형, 그리고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체결된 비대칭적인 관계, 국가 간의 경제적 불균형 등 어떤 방향으로든 불균형이 극에 다다랐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2025년 현재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 세계적인 불경기 흐름 속에서 홀로 건재한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해 일어날 무역 분쟁. 당연히 확신할 순 없지만 대공황 당시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류의 편승하기 김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